집 앞마당이 꽤나 넓습니다. 게다가 남향집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게 장점인 집인데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 건물 상태도 그렇지만 관리가 잘 된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의 청소만 해서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고요. 땅은 129평, 건물은 2층으로 52평입니다. 땅하고 건물 포함해서 현재 신건으로 3억이지만 향후 1억대까지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상세 정보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먼저 본건의 진입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건 땅에 이제 접해 있는 거고요. 본건 땅이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겠고,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에 잘 접해 있고요. 그래서 본건까지는 약간의 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턱이 이제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데크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이따가 볼 텐데, 임차인이 최근까지도 살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한 거라 지금 내부는 사실 빈집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건에 이렇게 이제 전경 모습과 앞마당, 그리고 본건에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의 경계면도 저렇게 데크로 이제 땅의 경계면을 잘 구획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물 상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이고, 이게 이제 건물 구조가 목 구조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어떤 이제 컨테이너 식으로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측면이나 이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목 구조의 건물입니다. LPG 통이 보이고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안 들어오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입구인데, 여기 말고도 정면으로 도는 또 추출입구가 또 하나 있긴 해요. 바로 옆에. 네, 이제 그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출입까지 현관문까지 가는 데는 돌로 저렇게 이제 길을 다져 놨습니다. 1층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통샤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주출입구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 남향은 아니고 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 뒤쪽이 남향, 어떻게 보면 햇빛이 좀 잘 들거든요. 그래서 뒤쪽이 이제 안방이랑 거실 그쪽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에는 북향이지만 저 뒤쪽으로는 남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1층 데크하고 그 다음에 의자랑 테이블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량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계량기 같은 경우는 잘 붙어 있습니다. 이제 빈집이 오래되면은 한전에서 계량기 떼가죠.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짐이 전부 다 없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바닥은 마루 바닥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도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지금 데크가 이제 사실상 어, 떤 이제 관리가 조금 이제 이사한 지 좀 오래돼서, 집을 비워놓은 지 오래돼서 그런데 먼지가, 그 다음에 나뭇잎이 좀 쌓여 있는 느낌이었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렇게 일자로 쭉 빠져 있고요. 저렇게 이제 잘 보이죠? 이렇게 집 내부가 보여지고, 지금 보면 싱크대랑 이쪽도 의자 하나 남겨놓고 전부 다 짐을 치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몸만 들어와서 살짝 청소만 해주고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산 임야고요. 그래서 땅에 대한 경계면도 이렇게 데크 이 나무로 이렇게 잘 구획을 잘 해놓은 모습이고, 이게 땅이 이제 130평 정도 되거든요. 건물은 52평인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땅 가장자리 안쪽에 자리 잡혀 있고 해서 마당이 넓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아마도 여름하고 봄 되면 나뭇잎이 자라서 이 본권에 이제 어떤 그 프라이버시나 안에를 좀 가려주는, 그렇게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횡하니 그렇긴 한데요. 그 다음에 잔디도 저렇게 이제 그 나뭇잎이 좀 쌓여 있긴 한데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2층의 모습과 1층이 이제 이렇게 하얀색하고 검은색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요, 여기 정면이 대략 한 5에서 6m 정도 폭 갖고 있는 도로에 접해 있고,
뭐 풍경은 좋습니다. 여기 앞에 바로 산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여기는 왕경사이기는 한데요. 주변에 집들이 막 밀집되어 있고 그런 집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위치입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이제 걸어서 한 100m 정도니까 뭐 1, 2분이면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면내생활권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략 한 2km인데요. 차로 한 7분이면은 이제 당도합니다. 그래서 7분 거리면은 사실 가까운 축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본권을 이제 기점으로 이런 지방도가 있고요. 이 아래 위로 이렇게 보면은 그 임야 산이 좀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본권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쪽 동면 IC가 이쪽에 보면 서울 이쪽으로 보면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밑에 타는 거. 근데 이제 여기가 한 2km. 그래서 동면 IC까지는 차로 5분.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도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춘천시청, 그 다음에 남춘천역, 이 춘천에 대한 어떤 시내랑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6km, 본권까지 한 6km인데 차로 따지면 한 18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게 전천 IC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이제 소양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소양강이 이렇게 그 물줄기가 위로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건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반경 이 음영 처리가 된 게 한 25km 정도 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경 내에는 차로 한 30에서 40분 거리예요. 그래서 보면 위쪽으로는 화천이 있고요. 그다음 외쪽으로는 가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홍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이렇게 아까 여기 IC가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춘천 IC에서는 이제 중앙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 가평, 그 다음에 홍천, 강원도청이랑 춘천 시내랑 좀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도를 보면요, 땅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땅은 이제 한 필지, 요건 이제 지목은 대지고요. 건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아까 제가 어떻게 이제 남향으로 표기했는데 정확히는 이제 사실상 여기가 이제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실이랑 방이 이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향 쪽에서 이제 또 때리니까 이쪽이 또 남향이에요. 그래서 남향 쪽으로 햇빛이 좀 잘 드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제 정식적인 뭐 남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은 아까 이제 매각 대상이 되는 게 이제 129평이 이제 감정이 1억 2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만 1억 2천에 돼 있고 건물은 보면은 대략 한 1억 7천에 감정이 돼서 총 여기까지 다 합해서 총 감정이 이제 3억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건입니다. 아직 그 유찰이 안 돼서 더 싸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1억대까지도 취득이 가능해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따가 해볼게요. 그래서 건물 평수는 1층인 17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주출 입구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있고, 그리고 방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거실하고 여기 싱크대, 그 싱크대나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1층에는 방 한 개, 그 다음에 욕실이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1층은 이렇게 돼 있고 2층은 이제 더 작아요. 2층은 13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은 화장실 하나, 방 하나, 방 두 개가 있어요. 복도로.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방 3개, 그 다음에 욕실이 2개 이렇게 되어 빠진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스도 이제 뭐 앞에 있고요. 건축물 대장상을 보면은 위반에 대한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죠. 그래서 보면은 1층하고 2층 돼 있는데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 1층은 17평, 2층은 그 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이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지은 자 6년 차, 올해가 이제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지은 지 6년 차 건물이다. 그래서 건물 상태가 보는 것처럼 좀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본건이 대략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있는데 이 근방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쯤에 있는 거군요. 버스 정류장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본건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약간 여기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이게 23년 7월에 매매가 됐는데 평당 266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본건은 130평이니까 그걸로 따진다고 하면은 3억이 훌쩍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 건물 상태가 지금 본건 같은 경우는 목구조고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공부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평수나 이런 건 비슷하죠. 대지 124평, 그 다음에 건물도 대략 한 40평, 한 3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딱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 있고 본건이 여기쯤에 있어요. 근데 이쪽이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완전하게 뭐 비교는 불가한데요. 지금 보면 땅이 220평, 좀 크죠. 땅이 220평, 그 다음에 건물이 42평인데 여기는 이제 매매가 5억에 나왔어요. 5억에. 이거는 실거래가 아니라 매물이 나온 건데 이거는 평당 220만원에 거래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2021년에 승인 지역. 그러니까 이제 본건보다도 컨디션이나 건물 평수가 좀 크기 때문에 5억이죠.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죠. 본건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게 3억 5천에 매매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평당 195만 원에 되어 있고 땅은 179평, 그 다음에 건물이 38평이에요. 본건보다도 좀 땅이 크죠. 근데 사용 승인일이 2005년이에요. 본건보다도 좀 처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숫자 1이라고 돼 있고 본건이 여기가 이제 정정을 할게요. 본건이 여기 있는데 본건 인근에 있는 거예요. 그죠? 본건이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6억 5천에 매매가 나왔고 사용 승인일도 2021년. 본건보다도 좀 신식이죠. 네, 땅 130평, 건물 56평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6억 5천이고 신축이라 이렇게 된 것 같고 이게 평당 499만 원에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격이 조금 애매하죠. 딱 정해질 수는 없어요. 뭐 평당 266만 원, 그 다음에 220만 원, 195만 원, 5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은 최소 지금 나와 있는 게 195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평당 200을 잡고 지금 땅이 130평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3억 6천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최소를 한 3억 정도로 보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감정가가 이 3억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땅값만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건물 구조가 튼튼한 뭐 콘크리트 조도 아니고 목 구조니까 가격 비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이긴 한데 여기서 추가 유찰 가능성이 그래서 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보시면 이게 보시면 최선 순위 권리일이 이게 5월 3일이에요. 2024년. 근데 이제 임차인이 보면은 1억 8천에 전세 들어왔나 봐요. 근데 보시면 2021년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선순위죠. 그러니까는 낙찰받고 이 1억 8천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죠. 그러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3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1억 8천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더 떨어져서 이분이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만약에 내가 2억에 샀다고 쳐볼까요? 1억 9천에 사봤다 칠까요? 그러면은 이분 1억 8천 배당해주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주인한테 배당해줘서 1억 9천에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억이 아니라 더 떨어지고 해서 뭐 3천만 원, 2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갖고 거의 한 2억대, 그러니까 인수금 포함하고도 1억 후반대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변에 매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3억대가 싸진 않고 그 다음에 인수금이 좀 커서 그래요. 그래서 1억 후반대까지도
어, 그 1억 후반대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임차권에서 그 임차권 등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는 이유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사실 대항력, 이건 대항력 있죠, 선순위라. 근데 대항력을 유지하려면은 전입과 점유가 있어야 돼요. 이 점유는 집에 있어야 돼요. 짐이 있든 간에 좌우지간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든 간에 점유가 있어야 돼요. 전입은 해놨죠. 근데 이제 이사를 나가려면은 점유가 상실돼서 전입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점유를 유지하려면 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등기부에 여기에 임차권 등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도 대항력 상실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배당 요구를 안 했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해서 1억 8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좌우지간 어쨌거나 1억 8천에서 1억 후반대까지 그렇게까지 그 밑으로는 못 삽니다. 무조건. 왜냐면 인수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으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액 말소 불가, 이렇게 임차권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튼 이제 보시면 1억 후반대에서 거기까지 앞으로도 이게 신권인데 계속적으로 유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인수를 해야 된다, 1억 8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체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